그리고 애동지에는 10살 미만의 아기가 있는 집에서는 어, 반드시 먹여주시는 것이 좋다. 네, 안녕하세요. 천신노래입니다. 선생님, 네, 오늘은 좀 저도 궁금한 걸 여쭤보는데 네네. 제 선생님들을 좀 이제 촬영을 하면서 네. 동짓달, 음, 뭐 섣달, 뭐 섣달은 뭐 썩은 달, 뭐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좀 많이 몇 개 달에 대한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렇죠. 그럼 있죠. 그런 달의 의미는 어떤 게 있을까요? 달에는 이제 보통 뭐 선생님들마다는 틀리지만 왜 어떤 선생님이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틀리긴 하지만 달에는 분명 그 해운년에 1월 달부터 1년이면 12달이고 해운년에 들었을 때 이제 달에 대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크게 세 가지 부류를 두는데 첫째는 2월이라 영동달이라고 하는데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유래가 이제 뭐 모든 선생님들은 다 하실 거예요. 제자라면 보통 통상적으로 뭐 영동에 할머니가 오면 뭐 이렇다. 그 다음에 며느리가 오면 이렇다. 이제 이렇게들 이제 판단을 하시고 하는데 사실 실질적으로는 2월 달의 영동달은 이 한 해를 놓고 봤을 때 천지지변, 자연재해라고도 하죠. 이제 그거에 구분을 치는 달이에요. 그 달은 일을 하지 않아요. 나라의 음, 천재지변과 구분을 치는 날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한 해 내에 뭐 소위 말하면 농사를, 농사꾼에는 농사, 이런 게 있죠. 이제 그래서 이제 예시를 보면 할머니가 이렇게 이제 오신다고들 하죠. 그러면 이제 바람이 많이 부는 거예요. 바람이 많이 불어서 이제 그 해에는 뭐 태풍의 피해, 바람의 피해가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며느리가 오게 되면 한이설에서 이제 비가 많이 내리거든요. 그때는 그 해에는 이제 이게 홍수라던가 수해 이런 걸로 인해서 또한 이게 많은 재앙이 닥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영동에 선녀가 온다. 이제 동자님, 동료님들이 온다. 이제 이게 했을 때, 하늘을 봤을 때, 그러니까 비도 안 오고 바람도 안 불어요. 근데 자꾸 먹구름만 꼈다가 맑았다가 이런 경우가 생겨요. 이제 이때는 뭐냐면, 땅의 기운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진. 지진 같은 경우나 가뭄이 상당히 심해질 수 있다라는 거. 아마 경주 사건을 아시려는지도 모르겠는데, 경주에 실질적으로 지진이 크게 나서 했던 그 해운년에 2월 달을 보면 바람과 비나 이런 게 없고, 흐렸다 맑았다 하는 징조가 있었어요. 그 해운년에 경주에서 큰 대지진이 일어났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오늘 보는 것이고, 또 하나 있어서는 무지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무지개가 이렇게 이제 말주노초 파란보를 해서 하는데 그 색깔에 이제 의미를 두거든요. 예를 들어서 초록색이 된다면 뭐냐면 배추 농사가 잘 된다는 얘기예요. 초록색의 이파리에 배추 농사가 상당히 잘 된다. 그 다음에 빨간색은 고추 농사가 잘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게 색깔이 진하게 드러나면 그때에 이제 올해는 고추 농사가 잘 된다. 농사가 잘 된다, 안 된다를 무지개의 색깔로 진한 부위에 따라서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이제 2월 달은 그렇게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소위 말하는 동짓달이 오죠. 동짓달이라고도 하죠. 동짓달에는 이제 팥죽을 보통은 다들 이제 동짓달이라면 팥죽을 많이 드시죠. 보통은.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동짓달에도 두 개가 나눠져요. 애동지가 있고, 그 다음에 큰 동지가 있어요. 근데 큰 동지 때는 이제 팥죽을 써서 뭐 누구나 다 알듯이 뭐 이제 팥죽을 써서 이제 집 주변에 뿌려서 이제 애군을 없애는 것이고, 그러니까 동지딸도 두 개로 나눠지는데 애동지 댁은 붉은 팥죽을 쓰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애동지 때는 붉은 팥떡, 우리가 팥시루라고 하죠. 그걸 먹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몸에 묻어들었던 거를 싹 소멸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로 두 개로 나눠지고, 그리고 애동지에는 10살 미만의 아기가 있는 집에서는 팥떡을 반드시 먹여주시는 것이 좋다.
왜요? 옛날에는 모든 사람들이 알다시피 수도나 홍역이라 이런 병을 앓고 지나가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막아준다고 해서 그때는 반드시 10살 미만의 아기한테 먹여주시는 것이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이제 어떤 선생님들도 그렇고 이제 해석하시는 분들이 조금 다 달리 이제 보시는 분이 이제 섣달, 네. 대망의 섣달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저는 이게 썩은 네, 달. 네. 그러니까 섣달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 달이 이제 어떤 선생님들 간에는 썩은 달이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썩은 달이 아니라 이게 옛날에는 12월이면 정말 춥고 배고픈 시절이에요. 그때 없는 집안들이다 보니까 이때는 일을 하지 말아라기보다는 하기가 좀 힘들죠. 왜? 안 그래도 춥고 배고프고 뭐 그럴 게 없는 시절에 억지로 또 남아있던 거 마저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살림이 더 궁핍해지기 때문에 그 달은 피해서 가서 일을 해라 이렇게 이제 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코 섣달은 썩은 달이 아니다. 이건 좀 오해의 소지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썩은 달이라는 이야기는 왜 나오게 된 걸까요? 이제 썩은 달이라고 해서 윤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이건 아마 뭐 보통 다 대부분 윤달은 압니다. 윤달이라는 거 피디님도 들어보셨다시피 네네. 윤달이라는 거 아실 거예요. 윤달이 손이 없는 달이다. 탈을 안 잡는 귀신의 어떤 방해가 없는 달이다 해서 이때에는 이제 일을 안 합니다. 이때에는 이제 뭐 보통 우리가 일반인 누구나 알듯이 윤달에는 산소도 손을 보게 되고 뭐 이제 기타 등등의 집안의 이제 일을 보게 되는데 이때도 사실 조심을 하셔야 돼요. 윤달이라고 해서 무조건 산소를 뭐 이거 만져도 아무 문제 없겠지 이렇게 안심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중에서도 이 달 아래 윤달 안에 달을 다시 더 보시고 그에 맞춰서 사주에 맞춰서 조상님들 묘를 이렇게 만지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게 윤달이라고 해서 이게 탈이 안 잡히거나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참고적으로 유념하셔 가지고 아시는 데 있으시면 가서 물어보시고 그리고 산소를 만져주시면 됩니다. 왜 윤달이 썩은 달이에요? 윤달은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제 모든 것을 다 만져도 탈을 잡지 않는 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윤달의 특성상 놓고 봤을 때 어떤 집안 일을 좀 봐야 되는 거예요. 솔직히 외부의 일을 보는 게 아니라 집안에 뭐 그동안에 뭐 산소를 옮기고 싶은데 뭐 산소를 옮기고 싶은데 그냥 뭐 모두 함부로 옮기지 말라고들 하죠 보통. 그랬을 때 이제 이 달만큼은 귀신이 가라앉고 모든 기운이 탈을 잡지 않는다고 해서 이제 윤달이 썩은 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은 네, 이제 그 무속에서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달에 네,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어요. 네.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 뭐 1년이면 12달이고 뭐 안 좋은 달을 굳이 꼽기보다는 기왕이면 정확하게 뜻을 알고 의미를 다 알고 어떤 달의 그 수에 들어갔을 때 누구나도 이때 2월 달이다 내지에서는 동지 달이다 이렇게 했을 때 요거 정도는 알아두시고 이 정도의 정보를 가지고 활용하셔서 앞으로 더 많은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